저는 이번에 큰 주제 혁명 안에서 과학과 사회 중심으로 했는데 과학 중에서는 화학 반응과 창조론과 진화론, 그리고 이제 진화론 쪽으로 옹호했던 사람인 다윈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서는 해외 국내 이제 시민혁명과 사회혁명,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이것도 영어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I've covered the revolution in this integrated class by dividing two parts, science and society. In science, I've covered about the theory of revolution and creationism and about Darwin. In society, I covered about overseas industrialization and nation revolution, and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nation revolution too. 자, 첫 번째로 화학 반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요.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저기가 보시다시피 못이라는 물체와 이제 산소라는 이제 원소가 이제 산소라는 것이 이제 결합을 해서 녹슨못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일정 물체끼리 서로 접촉해서 화학적 성질이 이제 다른 물질로 아예 바뀌어버리는 것을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화학 반응도 종류가 많아요. 첫 번째는 치원 반응이라고, 두 개가 만나면 아예 그냥 구성이 처음에 저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뒤에 게 바뀌는, 앞에 게 바뀌는, 서로 바뀌는 게 치원 반응이고, 두 번째는 이제 YG도 G는 알 텐데 양금 생성 반응이라고, 이제 서로 만나서 뭐가 하나 생기는, 이게 일종의 가라앉는 그런 건데, 치원 반응을 그리거나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앙금 생성 반응을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이제 원자의 산화수가 바뀝니다. 얘도 서로 만나면. 그리고 네 번째, 분해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화합물이 서로 결합을 했는데 오히려 더 작은 걸로 쪼개져 버리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이제 생명의 기원을 하다 보니, 이제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걸 하다 보니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 이게 대표적인 이론인데, 창조론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6일 만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이제 짧은 지구 창조설과 말만 6일이지 실제로는 나일 연대 이론에 의하여서 좀 걸렸을 것이다라는 오랜 지구 창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창조론에 대한 이제 근거를 조사하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진화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창조론에는 중간화석이 화석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진화론에서는 이제 화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진화를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화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창조론에서 진화론을 공격할 때 쓰는 말인데, 훈종 계량의 한계성이 있다, 뭐 이런 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얘도 6천 광년 멀리에서 온 이제 별에서 온 빛이 설명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얕은 바다에서 사는 산호는 이제 노아 홍수 때 어떻게 살았는가, 뭐 이런 좀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도 역시 두 가지 진화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메커니즘은 이제 진화 원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자연 선택. 이제 세대 재생산의 과정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 이 돌연변이가 여러 세대 교차해서 계속 내려왔다, 이런 이론과 유전자 부동이라고 하는 이제 생물 집단의 생식 과정에서 유전자의 이제 표본 추출로 나타나는 이제 대립 유전자의 빈도수가 변화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변화하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진화를 했다,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증거에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화석 기록이 있고 구조적 유사성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이 구조적 유사성이라는 것은 생활한 일정 지역에 어떤 동물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구조가 다 비슷하다, 이런 게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한 73년 정도 살았고, 비글 황액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찰스 다윈의 이제 종의 기원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제 변이에는 기형 또는 이제 괴물 등 갑작스러운 변이와 항상 존재하는 변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인간이 사육하는 종들만이 아니어도 나머지 자연 상태 종들도 나름 상태의 우수한 변이 중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혁명으로 유명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잘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이실 텐데요. 프랑스 혁명은 1789년부터 1794년까지 일어났으면서 프랑스 국왕의 이제 무리한 징세와 왕권 불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혁명은 결과적으로 평등 사회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국 독립혁명인데요. 독립전쟁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독립혁명은 전쟁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이제 미합중국을 건설한 혁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산업혁명을 꼽을 수 있는데요. 미국 산업혁명, 프랑스, 영국 이렇게 셋 다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이제 정치적 안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이 제일 빨랐고 미국과 프랑스가 그 다음에 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제 각각 산업화를 거치면서 세계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결과를 이룩했고요. 그렇지만 나름의 폐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도 약간 시민혁명 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4.19 혁명이라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이제 이 시기가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마침 이제 이승만이 재임을 하려고 이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부정선거로 인해서 학생들이 반발을 했고, 이는 4.19 혁명으로 이어졌는데, 이 4.19 혁명이 가진 의의는 한국 국민의 민주의식의 발전, 또 공권력 횡포에 대한 민권의 승리,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금 시민혁명이었죠? 죄송합니다. 방금은 이제는 산업혁명인데요. 새마을운동이라고 하시면 이제 1970년도쯤에 박정희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진 새마을운동인데요. 경제적으로 긍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경제대국 위치까지 올리는데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약간의 비리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스의 기능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1급 발암물질인 성면으로 농촌 가옥을 개량했다 또는 미신 타파를 핑계 삼아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탄압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남소공 한번 읽어서 이제 국어에 관련되게 한번 했던 것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과 권력이면 참 다 되는 세상인데, 아무도 이제 물론 있겠지만 아무도 대놓고 이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걸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정부 상황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솔직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정치 면에서는 지금 지들끼리 치고 먹는 아프리카랑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자기 욕심만 챙기지 말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